네, 이번 순서는 파워 인터뷰 오늘입니다.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최대 이슈는 바로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적지 않은 이견이 나오면서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 가격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은 무엇인지 최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전북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회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말인데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2020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과 더불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의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직불제를 통해서 피해보는 농가에 조금 보전해주자라고 하는 쌀값 안전장치, 이것이 직불금의 본의이고요. 네. 그런데 이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업이나 고령농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쌀값 직불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고요.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전체 농가 중 재배 면적 상위 7%, 이 7%가 농업인이 받는 직접 직불금의 38%를 수령하고 있고요. 네. 전체 농가의 72%를 차지하는 1헥타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들은 직접 지불금을 29%밖에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은데도 직불금 수령액은 적은 거네요. 그러죠. 면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편 직불금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면적에 상관없이 보장을 해주자. 동일한 직불금을 보장받게 해주자. 기존에는 헥타르당 논 같은 경우는 고정직불금이 있어 100만 원, 밭은 50만 원을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네. 장목에 상관없이 또 면적에 상관없이 통합해서 보장을 해주자라는 것이 개편한 직불금의 큰 의의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정부 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현행 직불제가 시작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지금 대부분의 농민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개편 방향, 물론 지금 정부 안도 좋지만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 상당수 농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발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 관계자들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농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대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내용, 목적과 취지가 좋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에게 수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러한 사정을 농민들에게 미리 서로 알리는 소통의 장소가 있었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공지가 안 됐었나요? 그러지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사람 중심의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철학인가, 현 정부의 정책과는 어긋난다. 이런 우려들을 상당수 농민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의 개편안이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소통이 좀 부족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는 그 직불제 개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요구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물에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이것이 통합직불제 취지인데요. 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최근 3년간 논밭직불금 평균액이 1조 8천억을 제시하였는데요. 네. 17년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풍흉에 따라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쑥날쑥하는데요. 이걸 네. 평균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규모 자영농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네. 해서 최소 1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통합직불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최소 3조 5천억의 재정이 필요한데 네. 정부는 1조 8천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절반 여기다가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러죠. 여기다가 통합을 한다. 콩이든 쌀이든 재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한다 보면 더욱더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3조 5천억 원에서 시작이 돼야 하고 여기에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산하농정계획TF에서는 해마다 1조 원씩의 3년에 걸친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만 확보가 된다 하면 통합직불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이렇게 1조 8천억을 제시하고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예산 확보가 반드시 같이 동반돼야지만 앞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텐데요. 앞서 언급된 직불제 개편 외에도 이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이 올 한해 농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직불제 개편과 함께 연계하기로 했던 이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논의도 별다른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표 가격은 5년마다 재산정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19만 6천 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전화 농민단체들은 최소한 24만 원 내지 24만 5천 원이 목표 가격으로 설정돼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4만 원의 논리는 최소한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은 돼야 한다. 네네. 커피 한 잔에도 2,000원 내지 7,000원이 가고 껌 한 통 가격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최저 생계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네. 최저 생활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0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19만 6천 원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쌀값이 그간 5년간 0.1%가 상승을 했어요. 네.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종잣값, 농기계값 이런 것들은 6.3% 올랐어요. 네. 그런데 쌀값은 0.1%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은 물론이고 생산비조차도 보장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농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19만 6천 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최소한 24만 5천 원이 돼야 한다라는 네. 논리를 농민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인 쌀값의 대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 가격 또 농업 예산 확보까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 입성 이후에 지금까지 그야말로 농어민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또 더불어 향후에 어떤 부분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실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230만 이 농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런 산업사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최저 생계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최소한의 생존권인 이 쌀값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월급이잖아요. 월급이 그렇죠. 예. 제대로 산정돼야 한다. 다방고가 300원은 돼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우리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해도 우리 국민과 함께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이런 대변자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의 예, 무게가 앞으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농민들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김종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